한국 정부가 일본 기업이 빠진 채 한국 기업 돈으로 배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방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굴욕해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반면 미국은 한일 관계 개선에 따른 한미일 세 나라 공조에 힘이 실릴 것을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날 LA 한인타운의 한 몰에서 히스패닉 남성이 야구방망이를 들고 난동을 부려 많은 한인들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맨해튼의 한 델리에서 심야 근무를 하던 한인 남성이 강도의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시주택구 공무원을 사칭해 소셜번호나 운전면허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캘리포니아주가 65세 이상 시니어 서류 미비자들에게 기초생활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매월 최대 $3,000를 받게 됩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옥고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옥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 경옥고는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옥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한국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방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정부 산하 재단이 민간의 기부를 받아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인데 정작 배상을 해야 할 일본 기업은 빠진 해법이라 반쪽짜리라는 지적입니다. 김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에 전범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4년 4개월. 일본 정부가 배상 거부 입장을 고수해온 가운데 우리 정부가 먼저 해법을 내놨습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인 다른 피해자들이 최종 승소할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배상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이 문제를 도외시하지 않고 책임감을 가지고 과거사로 인한 우리 국민의 아픔을 보듬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합니다. 특히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당시 일본의 자금을 지원받았던 포스코 등 16개 한국 기업이 우선 재단에 기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기업에 대해선 자발적 기여를 기대한다는 게 정부 입장인데 일본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 등 전범 기업의 참여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한일 경제계는 이번 배상안과 별개로 유학생 지원 등 미래 발전 명목의 공동기금을 조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직접 만나 정부 방안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배상 방안이 발표되자 피해자들은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합의보다도 후퇴한 굴욕 해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어서 이세연 기자입니다. 서울시청 광장에 모인 400여 명의 시민들. 일본 전범 기업의 직접 배상과 사죄가 빠진 정부 해법은 무효라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을 빌미로 일제가 자행한 반인도적 범죄 행위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발상을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95살 양금덕 할머니도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피해자 측 요구가 빠진 해법, 일본에는 면죄부, 한국 외교에는 치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사람이요, 일본 사람이요. 일본을 위해서 사요, 우리 한국 사람을 위해서 사요. 나는 그런 돈은 곧 죽어도 굶어 죽어도 안 받겠습니다. 피해자 대리인단은 2015년 위안부 합의보다도 후퇴한 굴욕적 해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피해자 15명 가운데 생존해 있는 3명은 모두 정부 해법에 반대하는데도 고령의 피해자를 위했다는 정부 설명은 잘못된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잘못한 자가 사죄하고 배상하라는 너무도 당연한 피해자들의 요구는 돌아가시기 전에 아무 돈이나 받으시라라는 모욕적인 답변으로 돌아왔다. 정부 해법에 동의 의사를 밝힌 피해자 4명에 대해서는 배상금 지급과 함께 채권 소멸 절차가 진행됩니다. 정부 안을 거부하는 피해자들은 전범 기업으로부터 배상을 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피고 기업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확정 판결의 권리를 여전히 피해자들이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여전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피해자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는 오늘 국회 앞 기자회견에 참석해 직접 반대 목소리를 낼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반면 미국은 한국 정부가 발표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안을 크게 반겼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한미일 세 나라 공조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외교부 발표 1시간 반 만인 현지 시각 5일 밤 11시 백악관을 통해 환영 성명을 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일 두 나라 발표가 미국과 가까운 동맹들 간 협력과 파트너십의 획기적인 새 장을 장식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발표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공동 비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미일 삼각공조가 더욱 강화되길 기대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성명에서 역사적이라는 표현과 함께 국제사회가 동참해야 할 기념비적 성취라고 환영했습니다. 이 같은 평가는 한일 두 나라가 과거사 갈등을 딛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미국 측 요구를 수용했다고 판단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미국은 그동안 북핵 문제는 물론 중국 견제에 이르기까지 영내 안보 강화를 위해선 한일 관계 개선이 우선 돼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They are complex, they are complicated, but both President Yoon, Prime Minister Kishida have demonstrated bold vision. They have demonstrated courageous leadership by taking this step forward. 이런 가운데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을 만나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비롯한 외교 현안을 협의했습니다. 한일 관계가 변화의 길로 들어서면서 한미일 세 나라 정상들 간 연쇄 회동 역시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평가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오늘 낮 LA 한인타운에 야구 방망이를 든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이 남성은 방망이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사건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경찰 10여 명이 히스패닉 남성에게 달려들어 제압합니다. 한인이 촬영한 동영상에는 바닥에 쓰러진 히스패닉 남성이 보입니다. 경찰이 히스패닉 남성을 일으켜 세우자 갑자기 남성이 저항합니다. 가게 바로 앞에서 일어난 일에 업주는 급히 문을 잠급니다. 너무 불안하죠, 요즘. 자, 지금 저런 사람도 있지만 정신없는 사람도 너무 많고 또 어떻게 막 갑자기 덤벼들 것 같은 뭐 그런 위험한 상황도 많이 일어날 것 같고 너무 불안해요, 요즘 사실은. 야구 방망이를 들고 난동을 부리던 히스패닉 남성은 오후 1시 30분 경찰에 의해 이곳에서 제압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낮 한인 식당들이 밀집한 LA 한인타운 칠거와 버먼트몰에서 히스패닉 남성이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Just walk up with a bat and officers were flagged down. There was nobody injured or anything like that, and he was taken into custody. And right now he's been taken to a hospital. 한인 목격자들은 흉기를 소지한 히스패닉 남성이 누군가를 찾는 듯 흥분한 모습으로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사람이 야구방망이로 어떤 사람을 때리기 위해서 아마 쫓는 그 상황이었는데 쫓기는 사람은 이미 도망가서 없고 그 멕시칸만 그 경찰 2명이 제압하는 때만 저희가 보는 거예요. 그 사람 일단 주머니에서 칼이 나왔어요. 경찰이 주머니에서 칼을 빼는 걸 봤는데 누군가 주머니에 그런 흉기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항상 이렇게 경각하고 살 것 같아요. LA 경찰국은 체포한 히스패닉 남성의 정신건강과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뉴욕 맨하탄의 델리에서 근무하던 한인 남성이 강도의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KBTV 강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욕시경 증오범죄 태스크포스 팀에서
지난 주말 뉴욕 퀸즈에서 아시아계만을 타겟으로 한 범죄가 발생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뉴욕시경은 뉴욕시 퀸즈 코로나에 위치한 정션 블러버드에서 24세 아시안 남성과 44세 아시안 여성을 상대로 욕설을 퍼붓고 고함을 친 뒤 피해자들의 머리를 발로 차고 주먹을 휘두른 용의자를 추적 중입니다. 이들 3명의 일당은 흰색 SUV 차량을 타고 지나가다가 피해자들을 발견한 뒤 차에서 내려 무차별 폭행을 가하고 유유히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파악됩니다. 현재 피해자들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금요일 저녁 맨해튼 어퍼 이스트 사이드의 한 델리에서 심야 근무를 하던 67세 한인 남성 직원이 권총 강도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지난 3월 3일 오후 11시 30분쯤 이스트 81 스트리트과 3 애비뉴에 위치한 한 델리에 흰 방호복을 입은 용의자가 들어와 손님들을 위협하고 한인 점원의 머리에 총을 겨눴습니다. 손님들은 잠시 후 용의자가 델리 밖으로 나와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총에 맞은 한인 점원은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이후 30분 뒤 같은 용의자가 브롱스에 위치한 매장에서 또다시 총기 사건을 일으키려다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브루클린 경찰국은 2월 말과 3월 초 각각의 강도 사건과 패턴이 일치한다며 해당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시경은 해당 용의자가 뉴욕시 전역에서 최소 4건의 강도 사건과 연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비극을 알게 된 델리 고객들은 점원이 살해되었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호세 오르테가는 매일 이곳에 와서 샌드위치와 커피를 사는데 그는 좋은 사람이었다. 가족들에게 애도를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고객 안자일 베이커는 그는 상냥하고 조용하며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인사를 건넨다고 말했고 이 동네 사람들이 그를 소중하게 여겼다는 사실에 가족들이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총격으로 어퍼 이스트 사이드 델리에서 숨진 67세 한인 피해자의 신원은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LA 경찰국이 한인타운 지하철역에서 남성을 무차별 폭행한 용의자들을 공개 수배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혐오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은색 패딩 점퍼에 뒤로 뒤집어 쓴 야구 모자, 등에 맨 디자이너 가방, LA 한인타운 윌셔와 웨스턴역에서 포착된 4명의 폭행 용의자들입니다. 모두 20대 초반의 흑인들로 이들은 지난달 26일 저녁 퍼플라인 지하철을 타기 위해 기다리던 한 남성에게 다가가 욕설을 내뱉고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이들은 기절에 쓰러진 피해자가 의식을 되찾은 이후에도 주먹과 발길질을 계속했습니다. Looks like one of the suspects made a derogatory comment to the victim, targeting the victim's ethnic background prior to being assaulted. 경찰은 신변 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여러 정황상 폭행 피해를 당한 사람은 한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명백한 혐오 중범죄로 규정짓고 목격자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경찰을 피해 도주하던 도난 차량이 연쇄 추돌을 일으킵니다. 이후 차에서 내려 도망치던 여성이 경찰을 향해 총을 겨누는 순간 대응 사격이 이뤄졌습니다. That picture, though, should aggravate this community. That picture is a suspect who has no regard for the consequences of her actions. 총에 맞은 용의자를 포함해 차에 타고 있던 3명은 모두 여성이었습니다. 경찰은 올해 31살의 로레인 알바라도와 39살의 메리 놀란, 29살의 카샌드라 알바레즈를 차량 절도와 불법 무기 공격, 난폭 운전 등의 혐의로 중범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LA 한인타운에서 시 공무원을 사칭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택국 직원을 사칭한 뒤 입주자들의 개인정보를 털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 용의자들은 아파트 출입구가 열리는 틈을 타 잠입한 뒤 입주자들에게 설문을 하는 형태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입주자들이 안심하도록 LA시 주택국이 발행한 것처럼 보이는 한국어로 만들어진 위조 문서를 건넵니다. 이어 집안 벽에 칠해진 페인트를 납성분이 없는 것으로 무상 교체해준다면서 입주자의 사회보장번호나 운전면허 번호를 적도록 요구합니다. LA 주택국은 시에서 지원하는 페인트 교체 프로그램은 아파트 관리실을 통해 접수되기 때문에 입주자 집을 방문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일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LA 경찰국은 최근 공과금 납부를 독촉하는 사기 전화도 크게 늘고 있다며 이 같은 전화를 받을 경우 반드시 해당 회사의 대표 번호로 전화해 사실 확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65세 이상 서류 미비자들에게 기초 생활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매월 최대 $3,000를 받게 됩니다. 캘리포니아주 하원은 65세 이상 서류 미비자들에게 기초생활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 소득에 따라 최저 $1,300부터 최대 $3,000를 매월 지급하는 것이 목표인데 지급 대상은 65세 이상 시니어와 장애인입니다. 통상적으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할 경우 사회부 장국에 신분을 등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처음부터 체류 신분이 불분명한 서류 미비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민서비스국 통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서류 미비자는 약 230만 명이며 이 가운데 65세 이상 시니어 인구는 17,000여 명입니다. 조지아주의 한 주택가에서 열린 생일 파티 도중 총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2명이 숨졌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보도합니다. 16살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열린 스윗 16 파티 현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0대 청소년 2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건은 지난 토요일 밤 조지아주 더글라스 카운티 한 주택에서 벌어졌습니다. 당시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청소년들은 모두 100여 명. 하지만 16살을 축하하는 생일 파티는 9명의 사상자를 내며 안타깝게 막을 내렸습니다. 현지 경찰은 사망한 2명의 청소년들은 모두 18세 이하라고 언급했고 총격을 가하고 달아난 용의자는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로서 정보가 매우 제한돼 있다고 전하며 아직까지 사건 발생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애틀랜타에서는 경찰 훈련소를 짓는 건설 현장에 이를 반대하는 시위대가 침입해 돌과 화염병을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리다 30명이 체포됐습니다. 경찰 훈련소를 반대하는 시위는 훈련소 인근에서 음악 축제 등을 진행하며 평화롭게 시작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과격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은 시위대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일부는 전투 장비를 착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결국 시 당국은 인근 지역에 경찰들을 투입해 시위대 30명을 체포했습니다. 폭력 시위에 가담한 인원은 100여 명. 시위대 중에는 다른 주에서 원정 온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고 경찰 당국은 전했습니다. 시위대는 훈련소가 지어질 경우 애틀랜타를 경찰 도시로 만들고 더 많은 경찰이 더 많은 시민들을 체포할 수 있게 된다는 이유로 함께 모였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지난 주말 산페드로의 한 해변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5명이 다쳤습니다. LA 경찰국은 지난 4일 오후 산페드로의 로열 팜스비치에서 총격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들은 2명으로 이들은 한 무리의 시민들과 말다툼을 벌인 뒤 10여 차례 총격을 가했고 5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부상자 중 1명의 상태는 위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용의자들은 밝은 색상의 세단을 타고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들의 증언과 인근 CCTV 자료를 바탕으로 용의자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국경에서 미국 국적자 4명이 납치돼 양국이 공동 수사에 나섰습니다. 연방수사국은 지난 3일 멕시코 국경을 넘어 타마울리파스주의 마타모로스로 향하던 미니밴 한 대가 무장귀환의 총격을 받고 미국 국적자 4명이 납치됐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수사국은 멕시코 현지 수사기관들과 협력해 사건 해결에 나서고 있으며 실종자들이 탑승했던 미니밴은 노스캐롤라이나주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무장 납치극을 벌인 용의자들의 신원은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타마울리파스는 범죄와 납치가 많다는 이유로 국무부가 여행 금지 구역으로 정한 멕시코의 6개 주 중 하나입니다. 연방수사국은 실종자들의 소재를 확인할 만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50,000의 보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뉴욕 콘서트장에서 압사 사고가 발생해 10여 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젯밤 뉴욕 로체스터에서 열린 래퍼 글로릴라와 피네스 투타임스 콘서트에서 압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로체스터 경찰국에 따르면 당시 공연장에는 4,000명 이상의 관람객이 있었고 누군가로부터 총격이 발생했다는 근거 없는 정보가 퍼져 많은 인파가 출구 근처로 한 번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데이비드 스미스 로체스터 경찰국장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콘서트장 내 총격 관련 사건은 전혀 없었다며 또한 총격을 비롯한 기타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로지 근거 없는 누군가의 소리침이 혼란을 불러일으켜 군중의 두려움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압사 사고로 33세 여성 1명이 숨졌고 9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부상당한 9명 중 2명은 중태에 빠진 상태입니다. 말릭 에반스 로체스터 시장은 깊은 유감을 표하며 자세한 사건 경위에 대한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소식을 접한 래퍼 글로릴라는 트위터에 콘서트장에 왔던 모든 사람의 안전을 위해 기도하겠다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하늘을 날고 있던 국내선 항공기에서 비상탈출구를 열려던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법무부는 LA에서 보스턴으로 향하던 항공기에서 문을 열려고 시도한 올해 33살의 프란시스코 세베로 토레스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비행 중 문을 여는 것을 말린 승무원의 목을 부러진 철제 수저로 3번이나 찌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용의자의 위험천만한 행동은 승객들의 도움으로 제압됐습니다. 용의자는 업무방해와 항공보안 위협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용의자 토레스의 탑승을 영구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주 3일 여성 동지회 이명희 고문이 향년 89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고인은 지난 1988년 도미한 뒤 미주 3일 여성 동지회 고문 등으로 일하면서 LA 한인 커뮤니티에서 오랜 기간 봉사활동을 펼쳐왔습니다. 특히 미주 주부클럽 연합회와 미주 다문화 연합회 등을 창설해 여성들의 교육과 지위 향상에 공헌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고 이명희 고문의 연결 미사는 오는 9일 성바실 천주교회에서 거행됩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옥고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옥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 경옥고는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옥고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